안녕하십니까. 해뜨는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난 단 석 달 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에 새롭게 쏟아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ETF 시장이 마침내 4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자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몰린다는 소식에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돈이 쏠리는 와중에 무려 1조 원이 몰렸다는 어느 ETF는 그 첫 성적표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15%였습니다. 누군가는 원전과 AI 테마로 100%가 넘는 수익을 올릴 때 누군가는 거래량 가뭄 속에서 상장 폐지를 걱정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 지금 ETF 시장의 현실입니다. 시장의 파이가 400조로 커졌다는 거, 그만큼 기회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고 휩쓸리기 쉬운 거대한 정글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2026년 현재 고환율과 인플레이션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유행에 휩쓸리는 희생양이 아니라 거대한 돈의 흐름에 정확히 올라타는 승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엄청난 나침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기술과 에너지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새로운 투자의 판으로 그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최근 ETF 시장에 단 석 달 만에 100조 원이 새롭게 유입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은 이제 그 400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ETF에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단순 지수 추종을 했었지만은 이제는 그 특정 테마형 상품으로 뭉칫돈이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AI 같은 특정 테마형 상품으로 뭉칫돈이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도구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몰린다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코스닥 액티브 ETF에 1조 원이라는 큰 돈이 몰렸지만 15%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겉모습하고 실제 수익률 간 괴리가 많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테마형 ETF가 왜 위험한지 그 두 얼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이나 그 AI 반도체 테마에 투자한 ETF는 연초 대비 100% 이상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소프트웨어 등 일부 테마의 그 부진한 성적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냉혹한 현실은 투자의 붐이 꺼지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상장 폐기 위기까지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테마처럼 한때 뜨거웠다 식어버린 사례, 그런 사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올해의 투자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의 투자 환경은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변화도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고환율이 고착화될 그런 국면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내의 정치나 지정학적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는 감에 의존하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명확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2026년도 투자의 핵심은 ETF 바구니입니다. ETF 바구니에는 전통 자산, 예를 들어서 금이나 채권, 주식을 담을 수가 있고 또 확장 자산으로서 가상 자산이나 사모대출 등 대체 자산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 바구니가 되는 게 바로 ETF인데 시장 상황에 맞춰서 크고 아름다운 바구니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ETF 시장의 역할이 최근에 많이 넓어졌습니다. 매월 현금을 쥐어주는 월 배당이나 또는 그 커버드 콜 상품이 은투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또한 주식과 채권을 알아서 엮어주는 그 TDF, 다시 말해서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은퇴 시점이 멀 때 위험 자산의 비중을 많이 높여주고
그래서 수익을 추구하고 반대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 때는 안전자산에다가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 상품을 운영해주는 TDF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은퇴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명이 상품명 뒤에 2045 또는 2050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2045년을 타겟 데이트로 해가지고 그 은퇴자들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그 EMP 같은 경우에는 그 초분산 투자의 결정판입니다. 여러 ETF를 조합을 해가지고 펀드를 가지고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ETF는 시장 수익률 방어를 넘어서 긍정적인 초과 수익 플러스 알파를 적극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ETF 투자를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 동력은 기술과 에너지의 재편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을 돌리려면 필연적으로 전력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올해 투자를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 동력은 기술과 에너지의 재편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을 돌리려면 필연적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AI 산업이 에너지와 인프라의 슈퍼사이클을 강하게 끌어가고 있는 그런 구조이죠. AI 사이클은 끝났다. 일각에서는 AI 거품론을 말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운 상태라고 말들을 합니다. 칩의 성능 향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것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화면으로만 보던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그런 물리적인 형태, 다시 말해서 피지컬 로봇 형태로 현실 세계에 도입되면서 시장 크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잡아먹는 전력량은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그 빅테크 기업들은 스스로 쓸 전기를 직접 구하러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장 전기가 부족하니 연료 전지나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시설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야 할 흐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인건비는 오르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문제, 전 세계적으로 고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로봇과 자동화입니다. 동시에 지정학적 갈등이 멈추지 않으면서 각국은 앞다퉈서 방위비와 우주 항공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AI와 결합된 드론이나 무인기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매크로 환경 변화와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AI 서버 출하량은 매년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건설에 들어가는 민간 투자액은 역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 통신 장비들도 더 빠르게 비싼 최신형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체가 있는 성장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리고 해가 지지 않아도 24시간 안정적으로 막대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원자력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SMR,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불리는 소형 원전 기업들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력 밸류체인 ETF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데는 이런 탄탄한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돈이 풀리는 환경입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쓰고 있고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이나 다른 유연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책의 방향이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주목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는 내린다지만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수입 물가를 높여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충돌하게 있기 때문에 한 방향에만 몰빵하는 투자는 자제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종이돈의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흐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생기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조차도 달러를 줄이고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자산 일부를 실물 기반 ETF에 나눠둘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가격 오르내림이 심해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다지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지위는 이미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도 ETF 트렌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I와 전력망은 잠깐 스쳐가는 테마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긴 호흡의 성장 산업입니다. 하지만 금리 정책과 그리고 물가가 얽혀있는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수만 사기보다는 확실한 성장 테마와 그리고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배당 전략을 섞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눈여겨볼 그런 제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밸류업 지수나 주주 환원을 잘하는 기업을 담은 ETF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IS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폭이 훨씬 커집니다. 세금 떼고 남는 진짜 수익률이 중요한 시대에 이러한 정책적 혜택이 있는 상품은 포트폴리오에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매일 배당을 준다거나 연 15% 배당을 준다는 데일리 커버드 콜 ETF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는 유용을 하지만 주의할 점이 명확합니다. 주가가 크게 오를 때 내 수익은 닫혀 있고 그리고 매일 파생 상품을 사고 팔다 보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 비용이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현금이 당장 필요한 분들께 권합니다. ETF 투자는 식당 메뉴 고르듯이 유행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최근 수익률 100%라는 광고만 보고 뛰어들면 꼭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배당 받을 때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깐깐하게 따져서 실속을 챙겨야 됩니다. 내 목적이 자산을 불리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포트폴리오 구성과 그 실전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게 짚어보면 환율이 1,400원 선에서 내려올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팔고 나가고 국내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 등 그 해외 공장을 짓느라고 달러가 많이 필요합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국내 증시로 돈이 돌아오기 힘든 구조라는 뜻이죠. 숫자만 보면 수출은 반도체하고 그리고 자동차 덕에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내수 경기는 한참 차갑습니다. 금리도 높고 그리고 물가도 비싸지니까 지갑을 잘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기업들의 실적도 잘 버는 곳은 벌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힘든 그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추적하는 그 ETF만 들고 있기에는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성장이 그 둔화된 그런 국내보다는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양쪽 시장의 장단점을 잘 저울질을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밖의 구조적 변화도 ETF 투자에 힌트를 줍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일 정도로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소비 트렌드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기업들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업무에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모아두는 ETF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튼튼한 방패하고 날카로운 창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AI 기술주 ETF로 수익을 노리되 시장이 흔들릴 때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그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금이나 미국 채권 ETF를 꼭 섞어 주어야 합니다.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 아주 뻔한 말 같지만 변동성 장세에서 이 규칙이 굉장히 계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의 중심, 즉 코어 자산은 꾸준히 오르는 S&P 500 같은 그 시장 대표 지수로 무겁게 깔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는 그 주변 자금으로 매달 현금이 나오는 고배당 상품을 담아서 그 멘탈을 다스리는 겁니다. 배당받은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 모은다면 하락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의 그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형 ETF를 매매하실 때는 내가 언제 팔고 나올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연일 대박 났다고 떠들 때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한 테마인지 실제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인지 꼭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미련 없이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터지는 정치 뉴스나 해외 분쟁 소식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단기적인 소음이 AI 기술 발전이나 전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 자체를 꺾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튼튼한 그 테마 ETF들마저도 헐값에 던질 때 우리가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올해 ETF 투자를 하면서 이 세 가지는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앱에서 수수료가 싸다고 해도 꼭 투자 설명서를 열어서 실제 총 비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 같은 그 절대 계좌를 활용을 해서 세금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단기간에 2배 벌겠다 이런 허황된 기대감 대신에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묵묵하게 배분 전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ETF는 주식보다도 안전하지만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에 한 번쯤은 내 계좌의 자산 비중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짚어드린 트렌드와 정책 변화들을 참고를 해서 본업에 지장받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내 재산을 불려가는 실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